구연산 프로폴리스가 섞여 있는 진드기약이 뭐죠? 구연산하고 프로폴리스가 섞여 있는 것, 그게 바로 비냉볼입니다. 비냉볼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벌써 20-30년 됐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비냉볼을 썼다가요, 잘못 써갖고 볼이 새카맣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대단했잖아요. 그러다가 비냉볼을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를 생각한 방법이, 월동복이 끝나고 충이 다 나오고 나서 벌몸에 붙어있는 진드기를 비냉볼을 속이 사이사이로 흘려줬을 때 진드기가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월동 나고 나서 봉판되기 전에 속이 사이로 흘려주는 약, 그게 바로 유기산 이온으로 효과를 봤었던 약이죠. 그래서 비냉볼, 또 응애가 액이라든가 비가드 액이라든가 이런 약이, 또 최근에 나왔던 약이 뭐예요? 클린볼이라는 약이, 저런 약을 다 응용해서 만들고 있는, 근데 친환경 약은 맞죠. 친환경 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지만, 친환경 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드기가 잘 안 죽을 수도 있는 약이에요. 사실 바로가 안 죽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약으로 올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센셜 오일이라든가 이런 플루발리네이트라고 하는 것, 제일 많이 팔렸던 게 이 성분이죠. 그 다음에 플루메스린 성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유기인제 같은 경우는 쿠마포수 성분으로 팔리던 약입니다. 92년도에 방역사업으로 판매되던 약이 한 4-5년 쓰고 나니까 효과가 또 없어요. 그래서 한 20년 이상 쓰지 않았던 약이 다른 약이 없으니까 수입을 해서 다시 쓰기 시작해보니 진드기가 새카맣게 죽더라.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써야 효과적이냐. 그 다음에 아미트레즈 성분, 그 다음에 시미아졸이라고 하는 이 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탕물에다가 약을 타서 먹이면 그 설탕물에 탄 약을 먹고 애기 벌을 키우는데 뭐가 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드기가 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 인기가 있어서 한창 팔리던 약인데 지금 써야 안 써요. 그런 약이 있었나? 할 정도로 까마득한 옛날이 됐습니다. 자, 여기 신등전 훈연지 폴백스, 이건 아주 오래전에 나온 약이지만 이렇게 동물용 의약품 허가로 나온 약이 여기에 등재된 것만 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숯벌반을 유인하는 방법 중에는요, 제일 많이 이제 소방을 4분의 1을 밑에 잘라서 숯벌방을 직접 유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숯벌방을 빚는 방법도 있고, 소비 위에 가상을 써서 밑에 공간에 숯벌방을 짓게끔 만들고, 그리고 진드기가 숯벌방에 산란했을 때 막으면 봉개된 소비를 잘라서 뭐를 담그는 거예요? 숯벌 번데기 담금주를 만들어서 10병 정도 꿀을 사는 사람한테 한 병씩 선물을 했더니 그 담금주가 어디에 좋다고 그래요? 신경통에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응용해 볼 필요가 있다. 옛날에 가상을 썼던 선배님들이요, 제일 먼저 썼던 게 이 방법입니다. 가상을 위로 올리고, 소비를 위로 가상 위에 올리고, 밑에가 공간이 7cm 이상 공간이 생겼을 때 소비에 주렁주렁 매달아 있다가 거기에 덧집을 지면 진드기가 들어와서 산란하게끔 만들고, 그 소비가 봉개가 되면, 옛날 선배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봉개되면 잘라서 그냥 버렸잖아요. 버리지 않고 주정알코올에 담궈서 잠이 잘 안 온다던가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소주부터 마시지 마시고 한
예, 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 담그는 주 만든 것 소주컵에다가 5분의 1 정도 원액을 채워놓고요. 물을 채워서 드세요. 왜 쓸데없이 소주를 마셔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예. 식용유에다 튀겨갖고 먹으니까 아주 그렇죠. 안주로. 자, 아무튼 숯벌을 방을 조성해서 진디기도 잘하면서 관리하는 패턴이어야 좋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철망 바닥이죠. 철망 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진디기 약기운에 의해서 떨어진 진디기가 철망 밑으로 떨어지면 살아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벌통 중에는 응애 방지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디기가 철망이 아닌 일반 벌통 바닥에 떨어진 진디기는 벌몸에 붙어서 다시 올라가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응애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 칸씩. 그 다음에 이제 파우더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이 있죠. 네. 설탕 가루를 소비 위에 잔뜩 올려놓고 봉솔로다가 싹 쓸어내요. 그럼 소비 사이에 그 분당이 쫙 떨어지면서 몸에 붙어있는 진디기를 바닥으로 싹 떨어내요. 떨어낸 설탕 가루와 진디기를 밑에 뭐를 시트지가 아닌 그냥 종이라도 원래 그릇이 따로 있어요. 저런 거 할 때. 그래서 그걸 들어다가 벌을 쫓아내고 물에다가 녹여보면 진디기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 요것도요 친환경 방법 중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설탕 분당 있잖아요. 분당을 소비 위에다가 쭉 흘려요. 그리고 봉솔로 따가 싹 쓸면서 소비와 소비 사이에 분당이 들어가도록. 그러면 설탕이 몸에 붙게 되면요 벌은 자연적으로 털어냅니다. 털어내면서 몸에 붙어있는 진디기를 바닥으로 싹 떨어요. 저런 방법도 우리가 해봐야 될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가루 설탕법, 알코올 세척법이라든가 바닥의 끈끈이법, 이것도 응애수를 조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진디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을 병행해서만 구충을 했을 때 효과가 좋답니다. 가시ung의 잡기후에서 개미산 잡던 농가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봄에 개미산 한 번만 써도 더 이상 약을 안 썼는데 벌이 좋다고. 그걸 따라한 농가가 똑같이 좋다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분은 어떻게 써서 좋은지는 몰라도 따라한 농가가 벌이 다 망가졌어요. 함부로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벌이 안 죽은 이유까지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개미산 썼다고 하는 사람이요 가을이 되면 쏟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써요. 그 얘기는 좋은 방법, 어느 시기에는 개미산을 써서 유밀기에 근접한 시기에는 개미산을 쓰고 나머지 시기에는 전혀 꿀에도 관계없이 내성에도 관계없는 기간에는 천연약재라든가 합성 약재를 써서 병행을 해야 된다는 게 구충 방법을 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개미산에 대한 오늘 이제 겔도 만들어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으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천연약재라는 것을
밀랍이나 공산물의 잔류 위험성이 없다고 하는 천연약제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합성약제보다 우선적으로 사용을 권유해야 되는 그런 약으로 많이 이제 선호해야 되는 약인지 친환경 약인데요. 이 개미산하고 옥살산의 차이점은 뭐냐면 밀봉된 소방내로도 약재가 침투될 수 있는 게 개미산입니다. 옥살산은 침투를 못해요. 같은 친환경 약이다 할지라도. 그래서 밀봉된 소방내로 약재가 침투된다는 게 개미산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쓰고 있었던 개미산을 우리나라에 홍보를 하기 시작했는데 잘못 쓰므로 인해서 피해받은 농가들이 의외로 많았다.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이제 옥살산은 밀봉된 소방내로 약 기운이 침투가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약처럼 출방한 진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개미산은 침투를 하니까 소방내에 있는 의미에도 죽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완벽하게 죽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미산은 적정 온도 수준을 유지해요. 적정 온도라는 거, 섭씨 29도 이상 사용은 위험하다. 이것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외기 온도에 지금 외기 온도가 29도 이상일 때는 사용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몇 도였을 때 좋은 거예요? 이게 온도가 딱 정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통 20도, 25도, 25도 그런 수준.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개미산을 전문으로다가 나름대로 연구했던 분들은 12도에서 20도였을 때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기준이다. 그런데 기온이 내려가면 기화가 잘 안 돼서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그것은 농가가 임의대로 사용을 해가면서 우리가 써야 돼요. 29도 이상일 때는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아지면요 벌이 소동을 일으켜서 많이 낙동될 수 있는 게 개미산의 피해가. 그래서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섭씨 29도 이상 사용이 위험하고 애벌레가 폐사가 되는 것, 여왕벌도 소실이 됩니다. 여왕벌도 없어지고 애벌레까지도 몰아내고 깨끗이 청소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섭씨 10도 미만일 경우에는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개미산이 처음 나왔을 때 가장 적기라고 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영상 12도 이상 30도였을 때 적기다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가시응애라도. 그래서 25도 이상 30도 이하여야 좋다라고 하는 기준을 또 잡아놓은 거예요. 적기는 12도, 12도에서 30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적기다. 한낮에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게 개미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살산은 어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 내에 침투가 안 돼요. 그리고 밀봉, 소방이 없을 때 사용이 적기다. 공개된 소비가 아닌 것, 그때가 언제죠? 월동 식량이 끝나고 나서 밀봉된, 그러니까 공개된 소비가 없이 벌몸에 붙어있는 진기를 죽이는 것, 그게 바로 옥살산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11월 27일경에 한 통에 1g씩 태워서 훈증해라. 그래서 효과를 많이 봤다는 게 그거고요. 봄에는 공개되기 전에 한번 해주는 방법으로 그 효과를 봤던 게 옥살산이고, 겨울철이나 그래서 겨울철이나 초봄이 가장 적기, 사용 적기. 그 다음에 고농도 사용 시에 꿀벌에 약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또한 옥살산의 단점입니다. 애벌레 중장의 결정, 애벌레 폐사가 되고 일벌 활동이 줄어가지고 일벌 수명이 단축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티몰, 도공이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미산과 옥살산에 대해서
설명으로 대충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개미산의 용어라는 것이 이걸 개미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폼산, 포름산, 뭐 개미산, 의산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갑산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아세트산보다는 강한 산성을 띈다는 것이 개미산의 특징입니다. 개미산의 특징이고요. 또한 그래서 개미산 용법에 보면 1리터 개미산 85%를 60%를 희석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60% 만들어져 있는 개미산이 있잖아요. 양봉동에서 60%짜리 얼마예요? 네? 얼마씩 사서 써보셨어요? 모르겠죠. 그렇게 잘하는 대로 보여주시면. 자, 이제 60%짜리가 있고 85%짜리가 있는데 85%짜리를 60%를 희석해서 쓰면 양이 훨씬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싼 거예요. 85%짜리 쓰면. 근데 이제 만들어진 60%짜리가 안전하게 쓰는 게 낫지. 그것도 만들어서 쓰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담배 피는 사람은 못 만들어요. 여기 담배 피는 분이 몇 분씩 있어요. 그죠? 매번 만들어요? 일하다가 담배 냄새 나면 마스크를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개미산은요, 방독 마스크가 필수입니다. 안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부터 설명하면, 자, 85%를 60% 희석되는 방법은요, 만약에 85%짜리 개미산을 준비하고 생수병을 2리터짜리 1개, 1리터짜리 하나, 500ml짜리 1개, 주사기 10ml짜리 1개, 이렇게 준비를 해서 85%짜리를 60% 만들 때 사용하는 이 준비물이다. 그래서 개미산에 대한 것은 질량, 농도 이게 이제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물 508ml에 개미산 1리터를 넣어서 희석액 1508ml를 만들면 개미산이 60%짜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85%짜리가 싸잖아요, 지금. 85%짜리 아니고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거 갖다 만들면 양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차원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네, 개미산을 잘못 사용하면요, 손까지 벗겨지고요. 난리가 나요. 개미산 잘못 샀다가 폭발하잖아요.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입원했다가 결국은 4개월, 5개월 만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60%짜리 만드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은요, 개미산 85%짜리 100cc에다가 물 42cc를 혼합해놓은 게 60%짜리 같아요. 차라리 이런 방법을 제가 요약해서 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처리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기 온도가 12도에서 20도일 때 적기다. 대신에 소비 한 매당 3cc 정도, 8매면 몇 cc 해야 돼요? 24cc를 기화기, 비가드 같은 거, 지금 여기 용기 놀아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넣고 기화되도록 해서 효과를 보는 것이죠. 24cc니까 단상은 20cc, 계상은 30cc, 그게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매수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개미산 사용 시의 피해 사례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흉악한 것은요,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안 보여드립니다. 벌을 400통, 1000통 이상 하는 농가가 태국, 필리핀, 외국인들을 써요. 개미산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2년 동안 직원으로 일했던 그 기사처럼 일했던 이국인이요, 폐가 망가져서요, 고국에 돌아갑니다.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봉 농가도요, 개미산 잘못 쓴 농가가 폐암으로 운명한 농가가 종종 보게 됩니다. 개미산은요, 한번 흡입을 하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요, 분해가 안 됩니다. 중금속처럼 쌓이면 절대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를 써야 돼요? 방독 마스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방독 마스크 필히 착용해야 되고요. 어느 분은 그래 방독 마스크도 안 써요. 바람을 등지고 하면 되지. 뭘 그게 겁이 나서. 겁이 나서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3년 만에 운명했어요. 죽었잖아요. 얘기하면 아실만한 분인데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개미산이 무서운 줄 아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잘못 쓰면은요 폐가 망가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고무장갑은 필수 착용해야 돼요. 고무장갑. 그 다음에 습한 날씨는 효과가 없어요. 떨어지고 오히려 벌이 죽을 수도 있죠. 더 많이 죽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외기 온도가 고온일 때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9도 이상 되면은요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언제 쓰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에 썼다 온도 올라갈 때 빼내요. 그런 방법으로 쓰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높은 데도 그냥 두고서 진드기 열심히 죽도록 기도를 했는데 뭐가 머리 끝에 죽었어요. 머리.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기타 주의사항은 많습니다. 뭐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에 써야 되는 기준에 개미산을 쓰는 것은 뭐 때문에 썼어요? 만약에 유밀기 때 아카시아 유밀기가 적어도 개화 20일 전에 모든 약을 다 끝내어야 되는데 그나마도 개미산은 며칠 전에 적어도 한 일주일 전에만 끝내도 될 만큼 벌한테 또 잔류할 수 없는 성분이 바로 개미산입니다. 그래서 도움은 되나 주의해야 될 것은 필히 주의해야지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한 것을 생각했다가 호흡을 한번 하면은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 약재로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플루발리네이트가 왕스, 망프골드, 홍사화, 아미트라즈가 뭐죠? 아미트라즈 성분이 속살림. 또 뭐가 있어요? 마이카트, 마이탑, 그게 다 아미트라즈 성분이에요. 아미트라즈 성분은요 농약 성분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인지를 해서 조심성 있게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쓰고 있는 아미트라즈 성분은 벌의 피해가 최대한 줄여서 만든 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쓰는 것이죠. 근데 사과 응애를 잡는 응애 약이라고 해서 벌 쪽으로 남용해서는 남용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성이 왔을 때는요 잘 안 잡혀요. 진드기 응애가 절대로 잡힐 수가 없어요. 응애 내성, 동산물, 약재, 잔류 문제 소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성약재가 밀랍에 잔류되면 노제마증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수비하고 세수비의 차이점은 뭐예요? 구수비에 모든 약을 썼을 때 그 파라핀에 잔류할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이 구수비에 있어요. 그래서 약기운이 잔류가 됐을 때 구수비에 산란해서 태어난 진드기는 그 약기운을 이길 수 있는 내성이 생겨서 태어난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독한 약을 쓰지 않으면 진드기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합성약재는 융복합, 아까 얘기했던 융복합 구축 전략으로 해야 된다는 거 뭐였었죠? 왕을 산란을 중단시키는 방법도 한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숯벌방을 유인해서 숯벌방에 산란하도록 유인하는 방법도 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친환경 약재라고 하는, 그렇죠? 개미산, 옥살산 이런 거를 쓰고 화학물질인 플루발리네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되는 방법인데 그것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썼던 것은 봄에만 쓰고서요 안 써보면서 실험을 해요. 여름에만 쓰고 가을에만 쓰고 아카시아 유밀기만 제외하고 1년 내내 진드기약을 했을 때
1년 내내 진지계약을 한 꿀보는 건강 효율성 비율이 86% 이상 건강. 그런데 너무 지금은 잘 안 듣는다. 내성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약을 쳐가면서 벌 키울 뿐이 거의 없어. 힘들어서도 안 하려고 그래. 아유, 때려치면 그만인데. 내가 돈 잔뜩 벌어놓고 아예 벌 안 키워도 되는데 내가 벌을 왜 키우고 있어라고 힘들 때마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벌 안 키우는 게 좋은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차라리 왕 가져가고요. 먹잇감 없을 때 그냥 치는 게 더 편해요. 1년 내내 고생 안 해도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요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다 이런 거 있어요. 요거를 한번 기록해 가셔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 의약품 관리 시스템의 인터넷에 여기에 접속을 하면은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궁금한 내용을 다 검색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축의 성분에서 성분명 해갖고 만약에 개미산 그러면 검색하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인터넷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하시면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